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0일 제가 있는 이 브뤼셀은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여기 온 김에 브뤼셀 벨기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벨기에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죠. EU 본부가 있다, 나토 본부가 있다. 그리하여 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나라가 벨기에고 브뤼셀입니다. 초콜릿이 유명하다, 와플이 유명하다, 맥주가 맛이 있다, 그리고 작은 나라인데 경제력이 대단하다.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그리고 벨기에의 북쪽은 옛날에 플랑드스로 불렸다. 플랑드스의 계라는 그 어린 시절에 많이 읽는 동화 이야기가 나오고 뭐 등등 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된 이야기를 몇 차례 해볼까 합니다. 흥미 차원에서 벨기에는 세계사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브뤼셀에서 한 30분,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그 유명한 워틀루가 있습니다. 바로 1815년 6월 엘바섬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이 여기서 웰링턴 영국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과 결전을 합니다. 그날 하루의 전투로 유럽의 역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웰링턴이 이겼습니다. 그 축구장보다 조금 큰 그런 언덕바지에서 싸운 전투로 그날 한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양쪽 군대 합쳐서 한 12만 명이 그 좁은 데서 대포도 쓰고 기병의 돌격도 있고 보병이 백병전을 하고 해서 약 3만 명이 죽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군이 벨기에를 지나서 프랑스를 쳤습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즉, 영국이 벨기에를 보호하기로 국제적 약속을 했으므로, 런던 협정에 의해서 약속을 했으므로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벨기에에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격전장이 되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은 또 어떻게 되느냐. 1939년에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감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긴 터졌는데 본격적으로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것도 벨기에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숙적인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를 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를 칠 때 이 벨기에 남쪽에 있는 아르덴느 숲지대라고 있습니다. 이 아르덴느 숲지대를 통해서 기갑 군단을 보내가지고 그 뮤즈 강을 넘어서 세단을 점령하는 이런 우회 전략을 씁니다. 마지노선을 믿고 있던 프랑스는 이 지역에는 상당히 좀 등한시했습니다. 왜냐? 기갑군단이 숲지대를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주 약한 병력을 배치를 했다가 완전히 허를 찔려가지고 배후가 차단되는, 즉 프랑스군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리는 이런 정격전이 바로 벌어졌던 곳이 아르덴느, 이 벨기에 남쪽의 아르덴느 숲이었습니다. 그걸 아르덴느 돌파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6주 만에 프랑스군이 항복함으로써 나치 독일이 사실상 유럽을 지배하고 고립된 영국이 처칠의 영도하에서 결사항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을 아무리 폭격해도 영국을 굴복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관심을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깨버리고 바로 소련으로 쳐들어가서 독소 전쟁이 일어나고 12월 7일에는 독일이 이길 것으로 판단한 이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미군이 참전을 합니다. 이때 또 나치 독일은 아무 가만히 있는 그 미국에 먼저 또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히틀러의 종말이 예약되는 이런 일종의 연쇄 반응이 이 아르덴느 돌파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1944년 12월 이 노르만디 그 6개월 전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한 연합군이 독일군을 격파하면서 독일로 몰려오고 있으니까 히틀러가 이 아르덴느에서 마지막 역습을 합니다. 마지막 역습에서 실패를 합니다. 이 아르덴느라는 이름이 2차 세계대전 전사에서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나치 독일이 이기고 한 번은 역습에 말리지 않은 연합군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벨기에에서 전쟁이 많이 나느냐?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폴레옹 전쟁 이런 큰 세계사적 전쟁이 요 좁은 데서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지정학적 위치죠. 벨기에는 지도를 펴면은 상당히 북쪽에 가깝습니다. 저 네덜란드, 독일의 북쪽, 이쪽하고 북해가 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북해가. 그러니까 영국하고도 또 가깝죠. 그리고 왼쪽에는 프랑스, 오른쪽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숙적, 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잘 사는 데입니다. 이 벨기에라고 하면은 인구 밀도가 세계적으로 높고, 이 영토는 말이죠. 남한의 3분의 1인데 인구가 한 3천만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무역액이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우리나라하고. 아마 합치면은 한 수출입 합쳐서 8천억 달러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제가 대단히 강하다는 거죠. 수출품을 보면은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의약품, 특히 이 다이아몬드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안트워프 항구에서 다이아몬드 세공을 해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또는 독극물 수출이 많아요. 또 무기도 수출을 합니다. 자동차도 수출하고.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 튼튼하다. 이게 단숨에 된 게 아니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벨기에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왜냐? 공용어가 세 개입니다. 북쪽 플란드스 지방에서는 네덜란드어, 남쪽 왈롱 지역에서는 프랑스어, 오른쪽에서는 독일어를 씁니다. 이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막 플랑드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인구가 한 60%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어권하고 네덜란드 어권이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되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뭐 내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치권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치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일종의 연방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특히 플랑드스란 이름, 이 플랑드스란 이름이 아주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벨기에라는 이름은 최근 벨기에가 독립된 게 1830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젊은 나라예요. 이 플랑드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이 플랑드스란 유럽 역사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플랑드스의 백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란드스의 백작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왕국의 왕처럼 아주 강해요. 왜 강하느냐? 이 플란드스가 저 9세기, 10세기부터 이 경제가 강했답니다. 경제가 주로 이게, 뭡니까? 양털 같은 이 털,
우울이라 그러죠. 우울 산업이 강했고, 섬유가 강했고, 또, 여기 사람들이 건실을 하고, 또 항구가 있으니까 무역에 종사하고 해가지고, 이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벨기에의 이 프랑드스 지방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그 중심되는 도시가 안트워프 항구하고 겐트, 브리헤, 브루게라 그러죠. 또는 뭐 브루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브루게, 브루셀 이런 나라는 하나하나가 아주 알찬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밀라노 북쪽, 지금 유럽에서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북쪽 아니겠습니까? 밀라노 북쪽. 그러나 프랑드스가 한 지역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것은 여기 인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프랑드스에 사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말을 쓴다는 것은 게르만족이라는 이야기죠. 게르만족은 원래 건실하고 법치를 잘 지키고 건강하고 실용적이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 사람들이 프랑드스 지역 사람들이 16세기에 매우 일찍 마르틴 루트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신교가 들어오면 보통 산업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정신과 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교리가 잘 일치하고 있다는 유명한 학설을 발표한 곳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프랑드스입니다. 그래서 프랑드스는 옛날 중세 때부터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니까 얼마나 탐을 내는 나라가 많겠습니까? 특히 옆에 있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 수시로 이 지역을 쳐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드스란 이 단위로서는 벨기에나 네덜란드 이름보다도 더 유명했다. 근데 이 프랑드스 지역이 지금 벨기에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 프랑드스에 살고 있는 네덜란드어를 하는 사람들이 남쪽 왈롱 지역에 사는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보다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겠습니다. 잘 사니까. 지정학 강대국 사회에 끼어 있으니까. 그리고 잘 사는 동네니까 탐내는 나라가 많아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죠.